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 22일 막을 내린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서 열렸던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축제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2015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북미 최대 음악 축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도 여러 명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IT 트렌드와 뭔가 또 발표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음악이고 다른 하나가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인터랙티브 파트입니다. 원래는 멀티미디어 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1990년대 말 컴퓨터 붐이 일어나면서 인터랙티브 파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때부터 좀 많은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 회사와 제품을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네, 음악과 영화와 IT가 융합된 이런 전시회다 하는데 다른 전시회와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 가장 좀 트렌디한 축제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열리는 여러 IT 이벤트 중에서 진짜 혁신의 최전선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는 전 세계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좀 참여를 해가지고요. 행사장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좀 경계가 사라진 행사라는 점인데요. 기존에 나뉘었던 음악, 영화, 인터랙티브 이 세 가지 파트가 점점 융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TV를 이야기할 때 영상 제작자 입장과 방송국 그리고 이제 스마트 TV나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함께 듣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행사가 바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입니다. 네. 지금 뭐 행사장 규모도 2배로 커졌다고 했고, 그리고 음악과 그리고 영화, 인터랙티브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띈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예, 원래 뭐 웨어러블이나 로봇 아니면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아니면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이번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2015를 통해 크게 떠오른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있던 건데 왜 예, 나왔나요? 그렇죠. 네. 그동안 뭐 유스트림이나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있었고요. 예. 한국에는 아프리카 TV 같은 이 플랫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트렌드라는 것이 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CES에서 뜬금없이 셀카봉이 그렇게 인기를 먹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서비스가 뜰 조짐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붐을 일으킨 것은 바로 미어캣이라는 이름의 앱인데요. 예. 네네. 지난 2월 27일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1만 5천 명의 사용자를 모을 정도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네, 이렇게 인기를 끌 정도라면 기존 서비스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앱은 아주 간단하고 예쁩니다. 그게 전부인데요. 방송 제목을 적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좀 너무 쉽게 방송이 시작되어서 좀 당황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게 전부이고요. 너무 간단하긴 한데 실은 예전부터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SNS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래서 다들 이제 글 쓸 때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 미어캣이라는 앱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TV를 시청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오직 방송을 하는 사람 폰에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덜해서 쉽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어캣이라는 서비스가 SNS하고 뭐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아프리카 TV를 좀 결합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런가요? 좀 우리가 쉽게. 예, 그렇죠. 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 포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올리다가 예. 이제 비디오로 올리고 싶은 욕망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딱 정확한 시기에 받아서 네.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또 다른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예. 또 다른 트렌드로는 아마 그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 꿈꾸던 것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에어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잉 카이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이제 선을 보이는데요. 드디어 나왔군요. 예, 2017년에 출시 예정인 자동차입니다. 말 그대로 달리다가 비행기로 변신하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일 때는 시속 160km고요. 비행기일 때는 시속 200km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제품이 앞으로 그 대중화가 될지 어떨지는 좀 쉽게 알 수 없지만요. 네네. 일단 영화에나 나오던 자동차를 현실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색다른 형태의 드론들도 좀 많이 선을 보였는데요. 네네. 먼저 뭐 뇌파로 조정하는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3D 프린터로 만든 드론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드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3D 프린터를 내장한 드론입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드론이 날아가서 예. 내장된 이제 3D 프린터로 집 같은 것을 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연구적인 프로젝트라서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제 눈을 잡았던 것은 역시 장애인 보조기와 첨단 기술의 만남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장애인 보조기기가 출연을 했길래 눈길을 끌은 건가요? 예, 아직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현재 장애인 보조기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데요. 인간의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한 끝에 최근엔 사람과 한 몸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우스 웨스트에서 실제로 두 다리가 없는 MIT 미디어랩의 휴 허 교수가 직접 그런 의족을 차고 나와서 첨단 생체의 공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두 다리로 그냥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의족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엑시가 선보인 핸디라는 인공팔 역시 이와 비슷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드는 인공 무수인데요.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을 전기적 자극을 인식을 해가지고요. 자신의 팔처럼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 아직 반응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면 앞으로 장애는 조금 불편한 것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좀 올지도 모르겠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걸 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낸다는 예, 거죠? 개개인에 맞게 따로따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이 나오니까 괜히 뿌듯하고 좋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IT 산업의 최신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인가요? 예. 은왕권 청년 창업재단이 운영하는 이제 네. 창업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디캠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디캠프의 주도로 행사장에 한국 스타트업 5개사의 합동 전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참관 업체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사인 직토라고 있고요. 다음에 실시간 영상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팅캣 유아 스마트폰 다음에 또 유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개발사인 마인드케이크랑 어떤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영상을 찍어주는 500 비디오스, 그다음에 디지털 패션 프로그램 개발사인 유아더 디자이너 등이 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오늘 소개 못한 새로운 트렌드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IT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나타난 IT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